제 기존에 계속 사용했던 이 58mm 렌즈와 어제 이제 대전 센터에 가서 핀 교정을 받았는데요. 요즘에 나오는 미러리스 기종들이랑 다르게 DSLR 기종은 이렇게 자기가 맞는 렌즈와 이렇게 핀 교정을 정기적으로 조금씩 해줘야 돼요. 조금 귀찮은 작업이기도 하고 뭐 비용이 들어가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가끔씩 그냥 자기 느낌상 그리고 결과물에서 그런 모습들이 좀 보이면 가서 좀 점검을 좀 받고 청소도 좀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D6를 구입을 하고 사실 한 컷도 찍어보지 못했어요. 자, 첫 번째 이유는 배터리가 방전이 됐어요. 배터리가 충전이 되지 않는 상태였고 하루 종일 충전도 해보고 캘리브레이션을 계속 해봤는데 그래도 결국엔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새 제품인데 연식이 일단 제조년이 2019년 12월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그런지 새 제품이긴 하지만 완전히 배터리가 사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센터 간 김에 재고도 있다고 해서 EN-EL18C 버전으로 새 제품을 구매했고요. 가격은 사악합니다. 17만원 정가 주고 구매했어요. 해외 배송으로 뭐 충분히 이제 구매를 하고 가능한데 그렇게 하면은 패키징도 똑같고 뒤에 뭐 스티커나 뭐 이런 거 다 똑같은데 가품일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조금 더 싸게 사겠다고 굳이 제가 정품을 고집하는데 나름 호환품이나 뭐 질 떨어지는 그런 정품 따라한 뭐 가품들을 제가 구매할 이유가 없어서 아예 제가 가품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저렴하게 뭐 5만원대, 6만원, 7만원대 이렇게 싸게 구매할 수 있다면은 그냥 그거는 제가 감안을 하겠는데 근데 어설프게 가격은 뭐 15만원, 14만원, 13만원 뭐 이런 식인데 정품이 아니면 되게 씁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품일 수밖에 없는 센터에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대전 센터에서 구매했고요. 제조년은 22년 3월 달로 돼 있어요. 그래서 따끈따끈한 걸로 어젯밤에 이제 충전을 완료했고 이제 오늘 아침에 출근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꼈고요. 작동이 가능하고요. 자, 메모리 카드가 지금 없는 상태라서 자, 저도 처음 켜보는데 어제 사실은 센터에서 한번 켜보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기본 설정들은 좀 돼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거의 설정은 안 돼 있겠죠. 뭐 제가 사용하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저는 보통 이렇게 파일명을 제 이니셜 KHI KHEI 규현 이미지라고 저장을 하고 OK는 오케이 누르면 되고요. 화질은 로우 파일로 촬영을 하는데 로우 JPG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D750 때 사용했던 거랑 또 다르게 뭐 별표도 있고 노멀 이 두 가지 이 별표가 뭘까요? 매뉴얼을 한번 봐봐야겠네요. 저는 보통 촬영할 때 JPG랑 로우 파일이랑 같이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자, 화상 사이즈 JPG 사이즈는 스몰로 저장을 할 거예요. 로우 파일도 사이즈를 정할 수가 있네요. D6는 뭐 언제부터 그렇게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사용하던 750 기준으로는 그때까지는 없었어요. 이 로우 파일은 사이즈를 정할 수가 없었는데 로우 파일도 이렇게 사이즈를 정할 수가 있네요. 로우 파일은 제가 제일 큰 사이즈로 하겠습니다. 굳이 이건 사이즈 줄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압축이 있는데요. 로우 압축, 무손실 압축, 압축 안함 이렇게 있어요. 사실 750 쓸 때 저는 용량을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다들 사용 안 하시는데 저는 압축을 사용했었어요. 압축 안함은 일단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일단은 무손실 압축으로 사용하겠습니다. 용량이나 이런 걸 대비 봐서 그렇게 볼 거예요. 그리고 로우 비트 심도도 제가 12비트로 그렇게 기록을 했거든요. 일단은 며칠은 14비트로 사용하겠습니다. 로우 파일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750 로우 파일이 한 25메가 정도 나왔어요. 환경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뭐 평균 20메가대를 그렇게 유지했거든요. 근데도 조금 부담이라고 좀 느꼈었던 거가 로우 파일 자체가 장수가 많아지면 특히 뭐 스냅 촬영을 하게 되면 일단 기본 2000장에서 3000장 정도 촬영이 되고 고객한테 제공되는 게 한 1000장에서 1500장 정도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용량을 차지하죠. 그래서 1메가 줄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보관하는 방법이 그냥 일반 하드나 뭐 이런 데다 저장하는 게 아니라 나스 서버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나스 서버 용량도 이제 계속 증설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지금 하드 하나당 14테라 정도 사용하거든요. 14테라로 지금 3개째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하나 더 늘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4베이 이제 나스여서 근데 그거 하나씩 늘릴 때마다 5, 60만 원 정도 들어요. 맨 처음에는 더 비쌌어요. 한 70만 원대였는데 지금 그나마 이제 조금 연식이 되고 이제 저렴해져서 이제 50만 원대 정도 됐는데요. 오래되고 옛날 자료들을 뭐 지우면 되지 않냐 이렇게도 하는데 아직까지는 갖고 있고 싶고 가끔씩 고객분들이 이제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찾았을 때 제가 또 찾아주는 그런 기쁨도 좀 있더라고요. 고객들도 너무 감사하다고 하고 하면은 제가 지우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그렇게 갖고 있고, 나중에는 이제 순차적으로 오래된 뭐 로우 파일부터 삭제가 되든지 아니면 오래된 JPG 파일부터 삭제가 되든지 이런 방향으로 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10메가대 정도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2000만 화소 이제 바디다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750보다는 화소수가 한 400만 화소 정도 적어졌기 때문에 일단 기본 용량 자체가 낮을 거라고 봐요. 자, 화이트 밸런스도 자동으로 일단 돼 있는데 스튜디오 촬영할 땐 5500 정도 놓고 찍고, 밖에서 로우 파일로 이제 스냅 촬영할 때는 오토 화이트 밸런스로 오토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네요. 오토로 놓고서 찍습니다. 밖에서는. 그리고 스튜디오에서는 5500. 자, 그리고 픽처 컨트롤은 사실 의미가 없고요. 이거는 JPG 저장될 때 이제 되는데, 이제 표준 정도 놓게 해요. 네, 이 정도 놓고 색 공간도 뭐 그대로, 디라이트도 오프, 장시간 노이즈 이것도 오프. 고감도 노이즈 감소는 그냥 표준 정도 놓겠습니다. 이건 뭐 굳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로우 파일로 하니까. 비넷 컨트롤도 표준. 회절 배정 냅두고, 자동 왜곡, 플리커 현상 감소. 플리커 현상 감소. 이거는 좀 필요해요. 온으로 해놓을게요. 일단 감소 표시도 온. 왜냐면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스튜디오 촬영할 때는 사실 상관없지만 밖에서 이제 스냅 촬영할 때나 이럴 때는 실내 촬영도 많이 하기 때문에 실내 조명이나 이런 걸 좀 관여가 돼요. 일단은 켜놓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HDR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자, AF 포인트 순환, 저는 이거 꼭 합니다. 네, 순환해야죠. 맨 끝에 쪽이나 맨 위쪽 아래쪽으로 포인트 갔을 때 제가 맨 아래쪽에 만약에 있다 포인트가, 그 상태에서 아래쪽을 한 번 더 눌렀을 때 맨 위로 올라가냐 마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AF 포인트 순환을 해놓아야지 밑에 갔을 때 빠르게 맨 위로 올라가기가 좋아요. 뭐 맨 오른쪽에 갔을 때 맨 왼쪽으로 바로 바꾸든가. 근데 왼쪽에 갔는데 순환을 안 켜놨다 그러면 다시 또 탁탁탁탁탁 움직여서 요 맨 끝으로 가든가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저는 그렇게 쓰기 때문에 포인트 순환을 했습니다. ISO 감소 3분의 1 정도로 하면 되고요. 멀티 패턴 측광 냅두고 중앙부 측광 범위 냅둘게요. 뭐 범위인데 8파이 뭐 12파이 내비둬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건 원래 신경 안 썼으니까. 대기 타이머, 셀프 타이머 10초. 이거는 가끔씩 저희 가족 사진 찍을 때 우리 1년에 한 번씩 저희 가족 사진을 찍거든요. 저희 이제 사인 저희 집 애기들 둘이랑 와이프랑 같이 이렇게 찍는데, 그때마다 이 셀프 타이머 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셀프 타이머 대기 시간 10초로 해놓고 삼각대에 세워요. 그런 다음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삼각대에 세워요. 그리고 셔터를 누르고 그 10초 안에 제가 그 자리로 가서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촬영 컷수를 아웃컷으로 해놓고 인터벌 시간은 0.5초나 1초 정도로 해놓고 찰칵 움직이고 찰칵 움직이고 이렇게 해서, 네, 저희 가족을 되게 잘합니다. 이렇게 매년 찍고 있어요. 제 막내 4살 이제 서준이도 조금씩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일단 이 정도로 설정해 놓을게요. 자, 모니터 소등 시간 크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연속 촬영 뭐 속도, 최대 속도가 14프레임이죠. 이것도 나중에 한번 정해볼게요. 연사가 잘 되면 좋기는 한데 나중에 셀렉할 때 좀 귀찮을 경우도 있어요. 저희가 그냥 일단은 느낌상 다다다닥 찍었는데 나중에 너무 많아서 좀 짜증날 수도 있고 하니까 14프레임으로 일단 최대로 써봤다가 나중에 뭐 10프레임으로 줄이던 가볼게요. 최소는 10프레임이 맞죠? 저속 촬영 모드 여기서 이제 정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정숙 촬영도 일단은 내비둡니다. 연속 촬영 컷수 최대 200컷까지 연속 촬영을 할 수 있게 제한을 할 수 있네요. 빠릅니다. 일단은 750 때는 연속 촬영 컷수를 하면은 뭐 써 있는 거는 뭐 19컷 이렇게 나오는데 막상 찍어보면 한 10장 좀 넘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버벅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저장이 점점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컷을 놓칩니다. 그리고 막 몇 번 찍고 다다다다 찍고, 자 이렇게 바꿔보세요 하고서 또 다다다다 찍고 하면은 이제 저장이 안 됩니다. 좀 기다렸다. 잠시만요. 자, 좋아요. 이렇게 멘트를 한 번씩 날리면서 그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연월일로 하는 게 좋죠. 우리나라 사람은 연월일이 제일 좋습니다. 네, 연월일이 제일 좋고요. 서머 타임이 없죠. 우리나라는. 자, 됐고. 액정 모니터 밝기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컬러 밸런스도 굳이 바꿀 필요 없고요. 가상 지평선, 정보 표시 오토, AF 미세 조정 옵션, 네, 일단 필요 없고, 픽셀 매핑, 이런 게 있네. 잘 못 보던 것들이 있어서 일단 쓰면서 그런 것들은, 자, 배터리 체크, 너무 좋아요. 열화도도 0이에요. 네, 당연히 새 거니까. 빈슬론 릴리즈 금지, 이걸 해놔야지 가끔 뭐 메모리 카드가 없으면 촬영이 안 되게끔, 네, 릴리즈 금지를 해놓을게요. 자, 이거는 한번 펌웨어는 한번 봐야 되겠네요. 업데이트. 배터리 한번 체크하고, 배터리가 금방 다는 것 같은 느낌이죠. 왜? 제가 계속 조작을 해서 그런가요? 참, 이거
터치가 이렇게 되는 게 터치는 예전에 D5에서 되는 걸 좀 봤었는데 뭐 제가 사용을 안 하니까 그건 잘 몰랐고 일단은 좋습니다. 벌써 손목이 막 아픈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저는 AFS보다는 C로 놓고요. 이게 좀 달라졌네요. 이게 AFC에 51개를 놨었는데 51개가 이제 없어지고 49개 아니면 105개네요. 자, 105개를 일단 놔볼까요? 자, 한번 됐고, 자, 렌즈를 한번 껴보겠습니다. 좋아요. 자, 어제 한번 이런 느낌이군요. 막 점이 있고 맨 끝에까지도 갈 수 있다는 게 좀 달라졌네요. 메모리 카드가 드디어 이렇게까지 메모리 카드와 메모리 카드 리더기 도착을 했어요. 카메라를 샀는데 카메라 때문에 구매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배터리 또 어차피 하나 정도는 여분이 있어야 되니까 하나 정도는 샀고요. 그리고 메모리 카드 계열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메모리 카드와 그걸 읽을 수 있는 리더기까지도 구매를 하느냐고. 벌써 카메라 빼고서도 출혈이 몇십만 원이 더 생깁니다. 이거 별로 좋지 않은 방향인 것 같아요.